그리고 국민의힘 얘기로 좀 가보자면은 그 내란 특검이 오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집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원내대표실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반발하죠. 송은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경원 의원도 내란몰이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당 차원에서 이래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실제로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걸까요? 근데 제가 오늘 자료를 다시 찾아봤어요. 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족보가 있는 얘기더라고. 족보가 있다? 네, 족보가 있는 얘기예요. 그 기억나실 겁니다. 2018년에 그 기무사 계엄 문건 사태가 있죠. 네. 거기서 국회를 묘사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의결 정족수 미달이 전략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목적은 의결 정족수 미달인데 네. 거기에 여당에 관한 대목이 나와요. 네. 여당은 표결에 불참한다로 돼 있어요. 네. 제가 이게 다 아는 사실 같지만은 왜 이걸 다시 보게 되느냐 하면은 이번에 그 저기 1공수, 3공수, 9공수가 출동한 게 그 계엄 문건이 그대로 실행된 겁니다. 단지 그 계엄 문건하고 다른 거는 광화문이라든가 대학가라든가 방송국의 계엄군이 안 간 건데 그 문건에는 그거는 기계화 보병 사단이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것만 빠지고 나머지는 똑같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그 모델에서 국회를 바라본 것인데 네. 그러면은 여기서 여당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은 여당은 표결에 불참해서 무조건 150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러 갔든 반대를 하러 갔든 무조건 안 된다는 게 그 계엄 문건에 써 있더라고. 그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족보에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김병연이 계엄을 설계할 때 주로 그 계엄 문건을 보고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인데 그날 밤에 이제 그 당사로 의원들을 빼돌린 것도 여기 다 매뉴얼에 나와요. 네. 제3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제3의 장소로 당사라고는 안 나왔지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거.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150명이 이제 차고 했을 때 여당이 역할이 이제 의결 정족수를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쩌면은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지지 선언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의사방해 네. 이것이 두 번째였을 겁니다.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차면 이렇게. 네. 근데 박근혜 때는 그때 자유한국당 시절이었는가 그랬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122명이었고 121명이었고 야당이 150명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야당 숫자가 너무 많은 거야. 190명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때 그 문건을 그대로 적용한 것을 여기에서 그 정치의 의석수 차이가 가만히 안 되고 기계적인 적용을 한 거 아닌가. 네. 여기까지 추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공개된 그 한덕수 공소장에 봐도 추경호하고 통화한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전화를 한덕수가 했다는 건데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후에 여당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뭔가 좀 개헌 과정에 빠뜨렸다. 그냥 의결 정족수 그 하나에만 너무 집착을 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호는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따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가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한 거는 결국은 그냥 당사 제3의 장소로 가게 하기 그렇죠. 위한 하나의 굉장히 방법? 스투피드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박근혜 때와 지금은 의석수의 분포 차이가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여당에 대해서는 다른 미션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거여야 됐는데 그냥 의사 방해만 하는 쪽으로 하니까 이게 그냥 옛날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장소 옮긴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예. 만약에 옛날 매뉴얼대로 했다, 실제로 그걸 따랐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김종대 의원님이 굉장히 예리하게 지금 해주셨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38석이었고 아마 137석, 138석 약간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분포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혼자 과반이 안 됐고 국민의힘도 과반이 안 됐고 국민의당이라는 이게 존재가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 합치면 150은 나오죠. 합치면 나오죠. 그러니까 합치면 정의당 6석.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 시나리오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사실은 민주당이 150이 아니라 거의 이제 180석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봉쇄하는 게 가장 최급선무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봉쇄를 이미 거의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그 국민의힘의 18명을 빼더라도 그때 210명이었나요? 그때? 표결을 한 게? 그 정도 됐죠. 그러니까 2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게 플랜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추경호가 하든 말든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맞고, 저는 그냥 이거 오늘 뉴스를 보면서 지금까지 압수수색 안 했다고? 추경호를? 왜 안 이제 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셨구나. 하도 막 뉴스가 많으니까 저는 한 줄 알았어요, 솔직히. 진작에 해가지고 다 털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했다고? 너무 바빠요. 어떡하니? 특검 바쁘죠.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비상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것도 그런 것도 이해는 하지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저는 이제 국힘에 정당 예산에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구나. 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만약에 압수수색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근데 지금 사실 시간이 너무 지나기도 했죠. 추경호 이게 지금 8개월이랬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을 하려고 했으면은 모든 거를 다 했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이제 통화 내용이고 이거는 수사의 이제 수순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출국 금지 시키고 압수수색하고 그러면 얘가 이제 제대로 털어보네. 약간 이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이 지금 특검이 이거를 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저는 그림을 다 그려놨다. 무슨 얘기냐면은 통화 내역과 여러 일부의 증언으로 대체적으로 지금 이거를 범죄 구성은 다 돼 있다? 네, 범죄 구성은 거의 다 돼 있다라고 네.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과정,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호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소환 조사되고 다다음 주에 기소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권성동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지금 거의 맞췄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예, 자,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힘이 그러면은 권성동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 난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이건 또 계엄과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된 거기 때문에 더 이제 클 수 있고 말씀하신 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가 됐고 다음 주 목요일 11일쯤에 아마 국회에서 이제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일단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쪽에다 1억을 받았다라는 의혹, 그 다음에 통일교 쪽에다가 한학자 총재에 대한 원정 도박 수사 첩보를 전달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2013년도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된다. 아주 세부적인 수사 첩보 내용까지 얘기를 해줬다는 건데 일단 본인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는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통과가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영장이면 100%죠. 100% 된다? 네, 저는 웬만하면 100%라고 잘 안 하는 편인데 네. 왜냐면 증거인멸 시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차명폰, 보좌관 폰으로 해가지고 계속 통일교 쪽에 연락하려고 했고 특히 택배 기사가 왔는데 저 번호 잘못 알아가지고 윤영호 씨죠? 이렇게 했다가 저 번호를 아닌데. 잘 저장해놨어야지.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까지 있었더라는 거 비서가 아니에요. 멍청했던 거죠. 그러니까 멍청한 거 맞는데 어쨌든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이거는 그쪽에 지금 막 수사받고 있는데 막 구속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상황 알아보거나 입 맞추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인멸 징후가 너무 명징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도 도주 우려야 별로 없지만 어쨌든 이거를 봤을 때는 그냥 이거는 구속이다라는 거고 먹구름이 또 몰려오고 있어요. 이 국힘에 지금. 네. 그 한쪽에서는 이제 정당 해산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선거비 이제 추징 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권성동이 지금 이거 혼자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은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먹은 거는 혼자 먹을 수 있어요. 큰 거 한 장 서포트해서 윤영호 1월 5일에 만나가지고 그때 그거는 게다가 사진까지 있잖아요. 재정국장이 이거 금고에서 내주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이런 증거도 지금 100%인데 그 이후에는 조금 아직은 조금 불완전하지만 어쨌든 절 2번 2월 달에 3월 달에 가가지고 한 학자한테 절해고 돈을 안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네. 너무 많은 이런 정황 증거들이 있잖아요. 3월 22일 날 네. 윤영호 그러니까 저기 권성동이 천정궁 가가지고 네. 거기에서 한 학자 큰절하고. 만나고 큰절하고 돈 안 받았다고 하지만 돈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의 그 뭐 미팅을 당일날 주선한 거잖아요. 네, 오전에 한학자 총재 만나고 오후에 윤석열 당선인 사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당선인과 윤영호 본부장을 만나게 했다. 이거죠. 윤영호가 만나가지고 역사적인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ODA 아프리카 ODA하고 제5 유엔 본부 유치 통일교 현안하니까 이거 내가 임기 내에 잘 해결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임기 시작했을 때보다 더 힘이 셀 때예요. 당선인 시절이. 윤석열의 그 시장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일까요? 줄을 섰을 거고 스케줄이 꽤 빡빡했을 거예요. 네. 물론 권성동이 윤핵관이니까 밀어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보통 권성동 정도 되는 사람이 당일날 그것도 급하게 이렇게 밀어넣을 수가 있느냐. 예.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윤석열의 스케줄도 있을 텐데 이거는 꼭 봐야 된다. 네. 10억 주셨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 그거는 돈을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서서히 승부처를 향해 가는데 네. 권성동 구속은 승부처가 아니에요. 그래요? 예,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어요. 어디 있는 거죠? 한학자 총재 조사입니다. 이제 곧 조사한다고 그렇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이걸 한번 잘 설명을 드릴게요. 그 2022년에 아베를 그 암살한 일본 청년이 41살의 전 자위대원, 해상 자위대원입니다. 야마가미 데스야입니다. 네. 야마가미 데스야. 네. 최초의 목표는 한학자 총재 암살이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일본 통일교 본부를 찾아가서 괴한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시험 삼아서 통일교 그 현관에다가 6발의 실탄을 발사합니다. 그 탄원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때인데 이때 통일교에서는 일본 내에서 통일교의 어떤 종교법인이 해체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유령 종교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전혀 다른 종교인. 네네. 그래서 자산을 그걸로 빼돌리고 있었어. 그런데 이거를 야스야마가미는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한학자 총재를 암살하려고 거기까지 찾아가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거야. 우선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두 번째 접근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2021년 9월 11일 날 9.11 테러 20주년 행사에 통일교가 주최한 세계평화 서밋에 아베가 나타납니다. 네. 그걸 연설하는 거를 그날 TV로 본 거예요. 이때 표적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저 아베 총리가를 대신 응징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듬해인 2022년 7월에 실제 암살이 이루어진 건데 지금 이 청년이 일본 내에 영웅이 돼가지고 석방탄원에 그렇군요. 수만 명이 지금 탄원서를 냈어요. 네. 저런 통일교 내쫓아야 된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저기 10억 원을 갖다 바쳤다고. 1억엔. 그러니까 그 청년의 엄마가 그것 때문에 이제 원한이 생긴 거였죠. 네, 그랬는데 어느 정도를 갖다 바쳤냐면은 아버지, 그러니까 그 엄마의 남편의 사망보험금 탄 것까지 그것까지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안 됐는데 지금 일본에서 통일교 종교법인을 해산 명령을 내렸고 그 사이에 2021년부터 22년도까지 한국으로 빼돌린 자산. 네. 이걸 현금화해서 빼돌린 게 약 4조 원입니다. 네. 4조 원. 그리고 일본 현지에는 법인 자산이 1조 원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리로 그게 옮겨지고 이듬해에 한국 대선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특검 조사는
정말 도쿄 나고야 지검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라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한학자 총재가 실질적인 위협을 받았고 이렇게 돼 종교법인이 해체되면서 한국으로 옮겨왔는데 같은 날 아베가 그 평화 서밋에 참석해서 연설하는 그 시간에 미국에서도 같은 행사가 열렸는데 거기 연사가 트럼프입니다. 아, 네. 그날 연사가. 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타니 쇼핑몰에서 가을이라 살이 통통하게 차올라 달콤한 활꽃게를 준비했습니다. 당일 수확한 활꽃게를 목포 경매장에서 직접 구매해 100% 살아있는 꽃게만 보내드립니다. 찜이나 탕으로 탱글하고 달콤한 활꽃게의 맛을 그대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보양식 민어를 주문 후에 바로 잡아 보내드리는데요. 400g에 25,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살코기 외에 껍질과 불에까지 골고루 담아 완벽 포장으로 보내드립니다. 공덕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향이 끝내줍니다. 특가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날 아베하고 트럼프의 연설 내용이 똑같아요. 한학자 총재가 세계 평화의 사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연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 특검이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이 공소장 내용대로 하면은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뇌물을 준 쪽이니까. 그러면은 권성동 그 의원은 거기에 비하면 피레미요, 피레미. 이렇게 되면은 이게 최근에 트럼프의 그 메시지까지 해가지고 이게 국제 정치에도 영향을 네. 줬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메시지가 나오고 잠시 특검이 위축됐던 건 사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왜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교회에 관한 건 끝내 자기 주장을 안 굽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공소장이 이제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그러면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어떤 거대한 그림자 안에 그림자. 정말 우리가 모르는. 여기에 미국의 인플루언서들하고 마가 핵심하고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드디어 이제 턱밑까지 왔다고 보는 거라고. 이게 일본 같은 형태로 이게 진행이 되면 큰일 나겠단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서도 일본에서 도쿄 나고야 지검이 한학자 총재는 조사 안 했다고. 근데 한국 특검은 한다. 근데 이 공소장은 그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뇌물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안 받았다고 우기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뇌물을 공여한 측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는가를 법원은 주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로 그쪽을 조사하게 돼 있다고. 그건 권성동이 아니라 한학자 총재가 주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걸 우리가 지금 큰 판이 벌어졌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네. 큰 판이. 네. 이거는 뭐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국제적 문제도 이상한 문제. 이게 외교 문제인지 뭔지 성격 규정도 안 되는 거. 이런 어떤 거 형국으로 됐다는 거. 이런 점에서는 저는 특검의 승부처는 통일교 본진이다. 네. 네. 권성동 정도가 아니다. 네.